안녕하세요.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바이라인 네트워크 이유지 기자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요, 비즈니스 변화와 도전을 위한 DID 기술 활용 방안입니다. DID 요즘 좀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실 전문가분이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마크애니의 김동호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지금 프로필 보니까요, 지금 기존의 그래픽 블록체인 CTO셨고, 지금 마크애니 BX 사업부에서 사업개발 팀장님을 맡고 계시는데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블록체인을 그 다음에 DID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DID 기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기존에 자기 자신들께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어떻게 하면 접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데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거나 최적의 방안들을 설계해 드린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크애니에서 사실 블록체인 기술 관련 개발을 오래 전부터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DID 기술까지는 지금 제공하고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한 50분 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한 35분 정도 이제 발표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채팅창에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나중에 뽑아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DID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과연 DID 기술이 현재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0분. 그 다음에 이 DID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혁신을 할 수 있었던가, 아니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한 15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DID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허공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 내린 기술 자체는 아니고요. 예전부터 있었던 기술의 어떤 표준화를 거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공감대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술 자체가 왜 그럼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뭐 이리저리 조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뭐 문서라든지 구글에서 얘기해 주는 것 말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지갑에 현금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그 돈 혹은 그 재화의 가치를 준하는 것들은 다 어디 들어가 있느냐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스마트폰의 일단 보안 자체는 상당히 우수하고 아주 탄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그거를 탈취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GDPR이라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더 높아지고 관심이 높아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막을 수 있을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DID라고 하는 것은 자기주권 신원 인증이라고 한국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개인정보를 기존의 서버에서 보관돼서 사용되던 것들을 서버에 보관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털리면 다 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핸드폰이라든지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별로 그런 표준화 기관들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TTA가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고, 저희 회사 차원에서도 각각의 분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표준 기술이 된 건가요? 완전 시장에서 표준화가 정착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진행 중이고, 지금 뭐 버전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드릴 때는 블록체인 언급도 드리긴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탈중앙화, 여기 써있다시피 뭐 탈중앙화된 신원 확인, 뭐 신원 증명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인 건 맞습니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도 있고, 블록체인을 안 쓰고 다른 걸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개인 신원 모델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이제 서비스 제공자들별로 각각의 서버에 개인정보를 보관해서 사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인터넷 초창기에 보시면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 이제 탈취될 위험도 있고 시스템적으로 뭐 보안이 훌륭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자꾸 까먹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게 하나로 뭐 여러 개를 그렇죠. 해놔가지고 오히려 예. 더 보안이 안 되는 그런 예. 일이 그래서 발생하기도 그런 하고요.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는 와중에 이제 중앙 집중적인 뭐 신원 확인 모델이 나오긴 했지만 그 앞단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좀 처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사용자 정보를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갖고 계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셀프 뭐 소버린 아이덴티티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네. 자기가 자기 개인 정보를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데 뭐 요구하는 측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의 구조가 이제 가장 보편적인 DID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발급기관, 뭐 개인, 그 다음에 검증기관으로 나뉘는데요. 네. 요거 발급기관과 검증기관은 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되고, 뭐 붙어 있어도 되고, 어떤 특정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발급을 해주기도 하지만 검증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두 역할을 같이, 예, 역할과 기능을 같이 해주는. 예, 그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도 저희가 설계를 해드리지만 다양한 뭐 그 자격증이라든지 증명이 또 기관 간 연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는 이제 검증기관이 다양하게 여러 개가 펼쳐질 수 있고요. 또 개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격증을 평생 하나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네. 검증이라든지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개인이 연관된 이슈와 발급 기관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 주체들이 예. 다 필요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발급기관과 검증기관은 동일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근데 여기 보면요, 뭐 verifiable credential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프레젠테이션도 있고요. 예. 이게 각각의 좀 용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네. Verifiable Credential은 이제 VC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Verifiable Presentation은 이제 VP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VC는 말 그대로 자격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슈 발급 기관에 도장이 찍힌. 근데 이제 제출을 할 때는 정말 이 사람이 소유한 그 기관의 자격증이냐라고 해서 개인이 또 한 번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이 도장이 찍힌 게 VP라고 보시면 되고 발급 기관에 도장이 찍힌 게 V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양쪽 모두 역할을 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 순서가 이제 조금 흐름이 적혀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발급 기관이든 서비스 제공 기관이든 개인이든 이런 DID 이런 체계 안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DID를 발급받는다든지 발급받는 절차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해라고 이슈어 발급 기관에 요청을 하면은 발급 기관은 VC를 발급을 해주고 발급된 것들은 이제 스마트폰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안에 있는 전자지갑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공자가 당신은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증명서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뭐 그러면 이제 VP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요 라고 자격 VC에다가 자기 도장을 찍어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와중에 이제 최신 정보들을 항상 갖고는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VC의 어떤 정보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특정 서울시를 위한 시민증이 있다. 그런데 시민인데 VC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수원이나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권한이라고 해야 돼, 베네핏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그런 로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VC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VC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리덴셜, 메타데이터, 클레임, 그 다음 프루프인데, 앞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DID가 움직이는 쪽에 관련이 돼 있고, 네. 가운데 클레임 부분이 실제 뭐 자격증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 VC이기 때문에 발급 기관에 어떤 도장이 찍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마다 저
정보가 예. 계속 바뀔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바뀌거나 혹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네.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에 해당되는 정보가 저기 기재가 될 것이고요. 아, 만약에 서울 시민증이다 그러면 서울 시민에 해당되는 정보가 저기 네. 이제 저장이 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VP는 이제 제출을 할 때 이제 사용되는 것인데 여기도 네. 크게 크리덴셜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VC, 그 다음에 프루프가 되는데 제출을 할 때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자격 검증을 할 때는 뭐 운전면허증 플러스 어떤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VC에 해당되는 정보가 여러 개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든지 어디 할 때 이 사람은 한국 국민이어야 되고 네. 뭐 집이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같이 붙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달라지는 건가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이제 규격은 존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무한히 쓸 수 있다던가 그런 건 아닌데. 서로 어느 정도 이제 체계는 갖춰놓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에는 이제 사용자가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홀더에 어떤 사인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예.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는 예. 뭐 편리하게 돼 있겠죠. 그렇죠. 네. 사용자들이 이제 앱 베이스로 하는 하니까. 것이 보통 보편적이기 때문에 모바일 앱. 예. 예. 그 백단에서는 기술이 복잡하게는 들어가지만 네. 사용단에서는 뭐 버튼 몇 번 누른다든지 그다음에 본인 인증 얼굴로 한다든지 뭐 네. 다양한 측면으로 본인 인증하고 그다음에 선택을 하고 제출하는 이런 형태로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어떤 클레임이라고 하는 정보들은 특정 정보들은 여러 개가 붙을 수가 있거든요. 네. 발급 기관에 따라서 발급을 여러 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발급은 받은 상태에서는 이제 받을 때 이슈어의 전자 서명이 발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출할 때는 그 사용자의 서명이 붙어서 이 사람이 이슈어에서 정말로 저 정보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나한테 제출하는 네. 거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네. 기술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최신의 어떤 정보들이 조금 접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DID 기술 하나만 이제 트렌드라고 보시면 조금 이제 더 추가적인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전자지갑하고 DID, 웹 3.0, 그다음 패스워드리스 이것이 이제 요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MS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제 패스워드 자체가 이제 점점 이제 사라지나. 사라지는 형태로 이제 많이 바뀔 것 같고요. 네. 웹 3.0 같은 경우도 이제 웹 2.0에서 좀 더 발전돼서 분산화된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전자지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방식도 있고 뭐 하드웨어 방식도 있지만 어떤 중요한 정보를 볼트처럼 내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다 엮였을 때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사용자가 얼마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네. 그거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복잡한 절차라든지 뭐 지켜야 되는 것들을 저걸 이용함으로써 저런 기술들을 이용함으로써 컴플라이언스 준수가 좀 명확해진다. 그 다음에 기존에는 뭐 안 되던 것들이 저는 융복합을 통해서 신규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웹 3.0 같은 경우는 또 가상자산이나 이런 쪽 예. 분야에서 엄청 많이 예. 얘기가 되는데, 예. 이것도 사실 DI 다 연결이 돼 있는. 예.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상자산인데 가상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가상자산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 분산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뭐 거래를 하려면 예. 당연히 신원을 확인돼야 되고, 그렇죠. 예,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예. 예, 그랬을 때 DID가 그렇죠. 활용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DID 같은 경우도 제 핸드폰 안에 이 DID가 이 시스템적으로는 되게 명확하지만 네. 정말로 내가 나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네. 그래서 요즘에는 파이도라고 해서 생체 인증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근데 생체 인증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이제 패스워드 리스트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다 복합이 돼야지 안전하게 이제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예, 맞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유주 자료 자체가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이제 네. 크게 보시면은 거대한 곳에서 이런 표준화 이런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요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 하이퍼레저 재단의 네. 이런 패브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쪽에서도 인디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DID 표준화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더리움 쪽에서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초점을 맞추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측면에서 그 국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 인증이라든지 어떤 증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이 블록체인 혹은 DID 에코시스템을 좀 더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흐름을 조금 보면 예전에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백단에서 돌기 때문에 네. 사용자가 체감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렵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부명을 BX 사업부라고 블록체인 익스피리언스로 바꾼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는 블록체인 그다음에 DID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의 고객의 경험을 느끼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의미로서 사업 부명을 좀 바꾼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체가 다 DID 예. 생태계의 일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여기 있는 게 이제 생태계인데 그 중에서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취합하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네.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중에 그러니까 DID 플랫폼에 예. 해당하는 기업들, 아니 예. 기업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블룸하고 예, 왼쪽은 이제 커다랗게 이제 DID 같은 경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한 거고. 플랫폼이고 네.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이 이제 DID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랫폼을 제공하는 예, 기업들이 제공하는 경우인가요? 이게? 예. 그러니까 위쪽에서부터 총 4개가 있는데 그 네. 4개 각각들이 DID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회사들이요.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표준화 쪽에 나와 있었지만 W3C 표준을 기준으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준으로 표준화된 뭐 DID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신원별 자격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EU, 뭐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다양한 이외에도 뭐 남미 쪽이라든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북미 쪽이라든지 뭐 아시아 다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공고한 신원 인증 체계가 있어요. 그렇죠.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에 아예 이제 디지털이 먼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미 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아예 EU 표준 기준의 디지털 요거를 먼저 네. 보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나라별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 우리도 그러면 이것을 정책적으로나 혹은 기술적으로 도입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네요. 예. EU 같은 경우는 벌써 2014년에 예. 관련 법안을 예. 제정해서 시행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 저 법안, 저 기술 자체가 그 다음 버전이 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뭐 파라과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사업을 트라이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는 네. 저 기준을 좀 맞춰달라고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있는 건 사실이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기술 혹은 인프라 요 환경에서만 고려하지는 않고요. 네.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공공 서비스라는 민간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도 지금 같이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나 이제 주요 서비스를 이제 외국에서 하는 것을 사례를 살펴보면 네. 이제 크게 4개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스타트업이라든지 유럽 뭐 다양한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목표 자체는 보시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건데 모바일 기준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쪽의 스타트업에서
활용되는 저 분야 자체도 모바일 기반의 신원을 관리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좀 대표적인 예. 업체를 지금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아까 생태계에 나와 있던 곳인 것 같던데요? 같은데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터넷 자기 주권 신원을 통한 투표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저 투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투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요즘에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막 예.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 요거 이미 그러니까 한 건가요? 전자투표를? 예, 하고는 있는데 일단 저거에서 언제나 하는 말씀은 이제 이런 간단한 투표 같은 경우에는 되지만 어떤 큰 투표들이 있잖아요. 네, 나라의 전국 단위, 뭐 대통령 선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렇죠. 이제 예. 검증을 좀 더 거쳐야 필요하다.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외에도 이제 동형 암호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동형 암호 기술.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이 가능한 그거 네. 기술을 활용한 뭐 투표 방식이라든지 투표 메커니즘도 존재는 하는데 네. 이제 검증되는 부분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우선은 사용을 해보고 좀 점차점차 발전해 나가자. 그러니까 시범 적용 단계라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간단하게 뭐 아파트 동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민간 분야의 영역에서는. 그리고 최근에 이슈화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만약에 재개발 뭐 이런 조합이 있으면 투표를 하려면 그 뉴스에서 저기 있지만 모여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못 모이니까 비대면 상황에서 막 커다란 운동장에서 자동차 한 대씩 모이고 운동장에서 이렇게 투표 비슷하게 한 적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투표 시스템 체계가 갖춰져 있었다면 그걸로도 진행이 됐을 수가 있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DID 어소시에이션, 그 다음에 My ID Alliance, DID Alliance 코리아가 크게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게 전문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뭐 다양하게 있지만 마크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는 저런 표준화의 일부로 참여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플랫폼 표준화 서비스라고 하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땡겨오는 고객을 땡겨올 수도 있지만 저 바운더리 외에 또 필요하신 고객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 블루오션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커다란 DID라고 하는 생태계가 저쪽 얼라이언스나 이런 데서 다 커버를 하면 좋겠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음영이 들어지거나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DID 어소시에이션 보면은 은행이나 금융사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통신사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통신사, 카드사 이렇게 처럼 마이데이터라든지 어떤 DID라고 하는 신원 증명을 기반으로 어떤 은행권의 어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혹은 은행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계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증권이라든지 다른 어플라이언스 서비스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증명서라든지 뭐 성적증명 이런 증명서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쪽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탑다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 어떤 재증명 서비스라든지 이런 발급 서비스가 저기하고 좀 엮이지 못하는 민간 시장이라든지 뭐 공공 시장에서도 조금 저쪽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을 주로 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기 단계에서 그죠? 기술이 한창 개발되고 그 서비스가 이제 시범 적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모여가지고 좀 함께 이해관계가 맞는 기업들이 함께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막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네요. 이게 좀 발전이 되다 보면 또 서로 또 협력을 하거나 뭔가 보편화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제 저희가 저 DID란 말 자체는 한 18년, 19년도부터 이제 블록체인과 거의 동시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DID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게 한 작년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를 고객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해외 사례를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에는 보니까 뭐 더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이제 언급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국내에는 사실 좀 너무
신원 증명이나 신분증 이런 데 좀 한정돼 있지 않나 아직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에 이제 뭐 시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네. 단순히 신원 인증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고 그 신원 인증을 통한 어떤 특정 서비스와 연계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된다기보다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이제 고객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뒤에 사례 나오나요? 예, 조금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비즈니스 혁신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DID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좀 설명드리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W3C 표준에서 네. 이 DID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역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저렇게 도식화를 한 건데요. 네.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DID 기술 자체가 나오게 된 것의 가장 좋은 점은 협업에 있어서 신뢰를 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측면,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싱크를 맞추고 공유하는 데 좀 적합하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 쪽에도 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른 뭐 학습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 뭐 이런 쪽에 관련되는 어떤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기준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이 나올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예. 요거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국내 기준 법률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해외 기준에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 회사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나 이런 쪽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메디컬 캐나비스라는 말을 별로 쓰진 않는데 그게 뭐냐면 대마초거든요. 대마초를 어떤 의학용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런 쪽에 뭐 블록체인을 적용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뭐 그런 메디컬 캐나비스라는 걸 샀는데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소모를 했는지를 추적을 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활용한다든지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곳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맞아요. 투명성을 좀 높일 예.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해운, 뭐 선박 예. 뭐 관련하는 데서도 예. 많이 이제 활용 접목이 이제 예. 이루어지고 있고 뭐 예. 그런 사례를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 드론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제품들이 전파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국내에서 예. 항상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이게 서로 DID라든지 블록체인 형태로 연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뭐 수입하거나 이럴 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국내 지금 현재 법제도상 예. 가능한 범위가 어디가 있는 건가요? 좀 우선적으로? 법제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통관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가 1년에 이제 개인 통관 목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그 직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TV를 사면 똑같은 제품을 사면 안 돼요. 그런 그래요? 룰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직구를 하실 때 좀 더 편하게 네.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왜냐하면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불법 이런 개념이 있나요, 지금? 제도 자체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게 명시는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안 따지죠. 그렇군요. 다 수입을 가능한 줄 알고 계신데, 네. 이제 전파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들여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근데 측면에서. 몇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룰을 지켜줘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본의 아니게 개인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의 아니게 이제 위반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DID가 바꿀 미래라고 하는데 뭐 제목에도 뭐 적용 가능한 예. 분야인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도 뭐 New Normal, Next Normal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결국 New Normal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해석하기로는 저도 이제 보고 배웠지만 새로운 일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Next Normal은 새롭게 바뀔 다음에 어떤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기존에는 제가 어떤 회사에 취업하려고 할 때 다
증명서 일일이 받아서 스캔을 뜬 다음에 이렇게 보내야 된다거나 이랬었는데 네, 종이로 제출하기도 했죠. 서류로. 근데 뭐 그것들을 버튼 앱으로 이제 버튼 이거 제출하겠어. 그렇게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회사 출입증 같은 경우에 현재는 플라스틱 카드라든지 물리적으로 있는데 이것은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담은 다음에 활용이 가능한데 이거 같은 경우도 뭐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직원들도 있지만 네. 어떤 초빙돼서 초대돼서 오시는 분 임시 출입증을 발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때 활용이 되고 그 보안 레벨에 따라서 출입이 가능한 곳과 안 가능한 곳 그런 보안 관제를 이쪽 앱으로서 자동적으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본인 확인하는 것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어떤 대출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통장을 개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학생 할인이라든지 뭐 시민일 경우에 어떤 감면이라든지 이런 자격증명을 통한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 그다음에 온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투팩터 인증이라고 해서 뭐 OTP 같은 거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 말고도 이 DID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로그인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 더 이상 안 외워도 상관없이 이제 로그인을 네. 하실 수 있는. 아까 파이도도 언급하셨지만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다양하게 검증, 인증, 본인 확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엮여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엄청 다양한 분야에 예, 예. 예,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뭐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 자체가 변화가 되는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네요. 이게 또 가속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지갑을 잘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면 다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결제도 이걸로 하고 네. 하는 경우가 되게 빈번해졌잖아요. 그래서 결제도 이걸로 하는데 왜 신분 확인은 이걸로 하면 안 돼? 라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스마트폰 자체가 많이 중요해졌고 이것이 편리성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런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로그인 빼고는 다 앞으로 좀 예. 아직도 많이 갈 길이 좀 남은 그런 예. 분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부는 지금 시범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학생 그래도 요즘 많이 변화하고 있죠. 예. 금융거래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죠. 예, 금융사들도 예. 간편한 방식으로 예. 제공하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예전하고는 다른 시스템 형태로 바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고객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바뀌면 따라서 회사 자체 어떤 전산 서비스 자체도 바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서 용도별 사용 사례 같은 경우에는 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경우 예전에는 진짜 문서를 스캔한 다음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증명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 한 며칠이 걸리기도 했거든요. 네. 정말 시스템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집을 갖고 있는 게 맞아? 아니면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게 맞아? 바로 시스템적으로 트루 펄스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라든지 단계가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요. 출입 관리 같은 경우도 뭐 출입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편을 할 수 있고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저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QR 체크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간단하게 신분이 확인 가능하다든지 만약에 시민증 연계된 도서관이다. 도서관에 계속 물리적인 어떤 플라스틱 카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서울 시민인데 어떤 특정 도서관, 그 다음에 수영, 회원권, 이런 것들을 하려면 플라스틱 카드 몇 개를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앱 하나면 그런 것들이 다 일괄적으로 인증이 되는 거니까 간편하게 할 수가 있죠. 네. 예, 그 다음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어떤 시점에 이 사람이 정말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억울해했다. 이런 것들도 다 남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이것 외에도 다양하게 있지만 이제 저희가 이거 관련해 올해도 DID 사업을 한 몇 개를 하고 있는데 네.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러면 지금 활용 구축 적용한 사례인가요? 일부는 진행한 것도 있고 네. 진행 중인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 시의 시민증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구축하고 올해까지 계속 진행 중인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진행 중인 것들도 있고 새로 하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앱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앱에서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을 받고 그 다음에 PC를 통해서 받든 앱을 통해서 받든 이런 네. 식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가 이제 제출을 할 때 기존에는 어떤 신분증이라는 것들 직접 눈으로 보여줘야 됐는데 네.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도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잖아요. 근데 편의점에서 제가 뭐 담배를 사려고 가든가 뭔가 술을 사려고 했을 때 성인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모든 정보가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간편하게 성인인지 아닌지만 확인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 사람은 뭐 자격증이 있다 없다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선택적으로. 그다음 FT앱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 인증할 때 뭐 앱이 하나 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활용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간편하게 뭐 사용성 측면을 높일 수 있다. 본인 확인이라든지 본인 네. 인증증에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뭐 사용할 수 있거나 오픈된 그런 서비스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지금 뭐 네. 대국민 서비스 형태를 지금 열리고 있는 건 없고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서비스가 있긴 한데 오픈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만간에 열리는 특정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올해 가을쯤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국민 서비스가 아닌 경우는 뭐 일반 기업 같은 데서 그렇죠. 적용하는 예. 그런 예. 서비스 같은 경우가 맞습니다. 되겠군요. 그래서 아까 뭐 올해 가을쯤에 시행될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받고 어떤 증명서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네. 신청하려면 이것을 기존에는 이걸 다 모아서 이걸 스캔본을 올려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최대 3일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스템적으로 저렇게 간편하게 데이터가 이 사람이 정말 이 자격이 있어. 있으면. 그리고 그다음에 요것도 갖고 있어. 그러면 바로 트루 펄스인지만 확인이 되면 바로 이제 승인 즉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기존에 뭐 3일 걸리던 게 뭐 정말 몇 분 이내로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정부 주도로 보통 그런 대국민 서비스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런 DID 시범 사업이나 아니면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만 아니네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각각 개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서 하는 뭐 공무원증이라든지 군인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들이 다 모든 밑에 있는 생태계까지 다 발을 뻗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어떤 민간 기업에서도 좀 필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발맞춰서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증명서를 이제 사례로 보여주셨는데 사실 마크애니가 원래 되게 증명서, 뭐 위변조, 뭐 검증, 뭐 발급 이런 쪽 분야에서 또 오랫동안 또 사업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런 것들을 다 융합해서 어떻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발표가 거의 마무리 단계죠? 그래서 참고 자료는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엄청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시간 내에 사실 지금 한 15분 내에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나온 질문 중에서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DID 기술이 실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요? 그리고 교육 분야,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사업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DID가 사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뭐 본인 확인이라든지 재증명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비스와 연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확인이 필요한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에서 뭔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기 아주 적합할 수가 있고요.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컨설팅을 잠깐 했었던 게 있는데 커리큘럼 자체가 기존에는 1학년은 A, B, C를 배워야 돼. 2학년은 뭘 배워야 돼. 이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로 이 사람이 이거를 배우면 이거 전공이 돼. 그러면 이때 이걸 들은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활용되는 소재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 쪽 같은 경우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공 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절차적으로 무조건 물리적인 스캔본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 DID로 대체한다든지 DID를 좀 보조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발급하는 부서에서도 혹은 그걸 검증하는 부서에서도 이제 좀 일의 강도가 좀 낮아질 수 있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더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질문일 수는 있긴 예. 하겠는데, 오늘 그 발표 주제를 예. 감안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특히 민간 기업에 예. 계신 분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DID를 활용해서 예. 비즈니스 상에서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변화를 예. 예, 창출하려고 할 경우 예.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예, 점검하고 검토해야 할지 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저는 최종에 바라보는 것은 고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네.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고객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고객분들이 예를 들어 직원이라든가 뭐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고객일 수도 진짜 있고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다면 예전에는 만약에 인사증명이라든지 제가 어떤 뭐 그런 걸 받으려면 뭐 몇 단계 걸쳐 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했지만 내가 그냥 앱에 들어가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든지 뭐 직원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고객 같은 경우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이 사람에 맞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싶다든지 그럴 때 네. 혹은 어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네. 그래도 무엇보다 고객을 어떻게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고객을 어떻게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론들은 되게 예전부터 나왔었거든요. 네. 뭐 사용자 행위 분석이라든지 최근에는 뭐 UX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고객이 뭐 돈을 들여서 뭔가를 했는데 티가 나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예, 그거를 결정하는 어떤 주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키는 고객이 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는지 아니면 최종에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 측면에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업부의 이름처럼 예. 예, 사용자 경험이 예. 예, 일단은 체감이 제일 돼야 중요하다고 되죠. 보고 좋아야 있습니다. 되겠죠. 네. 예. 세 번째 질문 제가 꼽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스마트폰으로 전달하고 싶은 정보만 선택해 원하는 곳에 제공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블록체인에 나눠서 저장되기 때문에 위변조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자격증은 뭐 운전면허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증명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증명서 자체도 되게 많잖아요. 뭐 그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고 뭐 등본도 있고 초본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거를 다 줄 필요는 없거든요. 네.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해서 보내면 아까 그림 8페이지인가 거기 보시는 것처럼 밑에 붙여서 그때 조합해서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별로 그것들을 조합해서 보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초반에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DID가 어쨌든 자기 신원 정보에 대한 주권을 더 네. 권리를 더 높이는 네.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린 가을쯤에 뭐 오픈할 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증명들이 존재를 해요. 네. 그 중에서 이때는 요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증명서가 다르잖아요. 네. 그것들을 선택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또 그 서비스 제공 기간, 예. 발급 기간, 아니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요청한 정보, 기본 정보도 있겠죠. 그렇죠. 그거하고 다 매칭이 돼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면요. DID 기술 상용화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요. 예, 기존 디지털 신분증 기술 이런 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제약 조건은 없는지요? 뭐 일단은 첫 번째는 제약 조건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것 테두리 안에서 동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대체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방식으로 개발을 하거나 운영하고 계신 거를 대체하는 건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점차 확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서비스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뭐 DID로 묶고 아니면 기존은 기존 어느 부분 파트로 가져가고 그렇게 공존하다가 변환을 하겠죠. 급변하는 거는 없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DID는 뭐하고 연관되냐면 마이데이터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거 시장이 커지는 정도에 따라서도 같이 그것도 또 수창기라서 아직 네. 같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어떤 디지털 신분증 기술을 표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도 아직 디지털 신분증이 그렇죠. 제대로 된 건 아니거든요. 돼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거 기술을 갈고 닦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확산화시킬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드리면요.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한 5개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DID 도입으로 이제 인증 편의성,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그런 장점 외에 채널 정보 검증이나 그리고 검증과 그리고 새로운 개인정보 추가 시에 좀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있을지요? 그래서 DID를 통한 중앙 집중식 시스템과 비교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DID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뭐 고객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담느냐, 이걸 담으면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한번 저장이 되면 삭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면밀히 그 데이터라든지 데이터 중심적으로 조금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보안적인 신뢰성이냐, 아니면 운영적인 신뢰성이냐, 아니면 뭐 정보 유출에 대한 신뢰성이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잘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각각 고객분들마다 사정이 조금 다르고 인프라가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설계라든지 뭐 상담은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시면서 언급하신 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먼저 드리겠는데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할 경우 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증명서나 신분증 폐기가 필요할 경우 블록체인 상에서 삭제나 폐기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자체에는 개인정보를 담지는 않아요. 대신에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따로 이제 오프체인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하고 그 시점에 어떤 해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는데, 저희 DID 같은 경우에도 이 DID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폐기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절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금융 공공 외에 구축된 레퍼런스는 어떤 게 있나요? 고객사에서 구축할 때 얻으려고 했던 부분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크게 바라보면 아까 말씀드린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신분 증명에 대해서 혹은 재증명 발급하는 것들을 좀 간편하게 하고 싶다라는 고객분들이 공공 쪽이라든지 좀 민간 쪽에서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민간 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재증명 발급이라든지 이런 쪽, 아니면 자기 시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혹은 서비스와 좀 융합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어떤 측면에서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면 이건 그냥 사례일 뿐이지만 요즘에 경영 ESG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 재생 원료가 정말 여기서 생산된 재생의 원료가 맞느냐. 그러니까 수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 물품을 수거한 다음에 그 분류를 하고 다시 이렇게 각 재료별로 이렇게 뭐 공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이게 맞느냐. 왜 그러냐면 특정 프린트 회사에서는 자기네들 프린트를 가지고 재활용한 재료만 받겠다. 이런 걸 검증해다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ESG에서 친환경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런 민간 업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신발 업체는 우리는 이제부터 이 폼은 신발 쪽에서 나온 재생폼만 쓸 거야. 근데 앞으로는 이 ESG에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좀 높아질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증명. 근데 이미 그거를 검증하는 시스템이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좀 작은 단위에서 하기엔 좀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다른 식으로 우회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도 어떤 시스템이 있을 텐데 거기에 적용을 추가를 할 수 있는 거군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곳에서 뭐 인증이라든지 검증, 뭐 서플라이 체인 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DID가 국가 간의 무언가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실사례가 있나요? 국가 간에는 이게 한 나라 단위에서 운영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례는 아직까지 있을 건데 뭐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만약에 여권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 스마트폰 앱에 여권이 담긴다 싶을 경우에는 국가 간의 어떤 사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국가 간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지기에는 서로 어느 정도 합의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라기보다 정책적으로나 풀어야 될 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없고요. 대신에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국가 간의 어떤
재증명이라든지 원산지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었습니다. 아, 그냥 사례가 있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준으로는 있는데 DID로는 기준으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몇 가지만 더 조금 이제 원래는 50분까지 좀 예정돼 있었는데요. 조금 넘기더라도 질문 한 뭐 두세 가지 더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개인정보 보호와 가공을 위해 DI 도입과 함께 기존 CI 기반 체계에서 DI 기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저는 이 질문 자체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바로 전환은 안 될 거고요. 왜냐하면 CI라고 하는 이 체계 자체가 좀 공고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 CI를 사용해서 본인 인증은 되지만 본인 인증 플러스 알파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할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본인 인증 한번 하고 다시 인증하고 해가지고 매번 이렇게 하는 방안, 뭐 다시 이걸 엮어서 뭐 한 번에 벌크로 처리하는 방안, 뭐 이것은 프로세스적으로 뭐 하시긴 하겠지만 결국 이거는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외부에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정하려고 하는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 그런 것들은 뭐 대체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 뭐 이것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다고 저는 이제 좀 듣긴 했거든요. 시장 쪽 뭐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좀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 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 CI를 아예 배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CI는 CI대로 분명히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긴 하겠지만 바로 넘어가지는 않겠는가. 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수요 기관이나 기업의 상황이나 환경 요구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법률이라든지 뭐 이런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크애니 DID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마크애니 DID도 개방형 블록체인을 사용하는지요? 이거 아까는 약간 말씀 좀 언급은 하셨던 것 같아요. 개방형이라면 비트코인처럼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개방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자체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형을 사용하면 뭐 장점도 있겠지만 뭐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민간 기업에서 사용하기에도 공공적에서 사용하기에도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으로 지금 프라이빗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탈중화 개념인 블록체인과 실제 서비스를 위한 중앙에서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에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업을 하면서 이를 극복한 사례나 절충하는 방안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탈중앙화가 맞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주체는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맨 처음 이제 설계를 해드리면 이제 보통 전산실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그쪽에 노드라든지 이런 걸 한 번에 설치를 해드려요. 그러면 이건 탈중화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요. 근데 초반에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뭐 한 번에 설치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서비스가 그다음에 연계가 확대됨에 따라서 그걸 추가로 증설을 해드리거든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조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한 군데 모여서 조금 운영을 하시다가 뭐 추가되는 서비스라든지 뭐 확대되는 거에 따라서 증설한다든지 분산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답변하시느라 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까지 마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지금 장표에 아까 나왔던 장표에 보시면 그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주최 측 통해서 뭐 메일 주시면 저희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뭐 간단하게 뭐 정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사업부명을 BX 사업부로 좀 바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뭐 컨설팅도 하면서 느꼈지만 거의 백단에서 돌기 때문에 사용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DID 중심
그다음에 앱 중심, 스마트폰 중심으로 좀 전개를 해 나가면서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 DID라고 하는 것의 경험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저희가 전체가 그렇게 동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했고요. 저희들은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 DID라고 하는 것에서 고객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에서 새로운 뉴 노멀, 그 다음에 넥스트 노멀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약 55분 정도 동안 예, DID 기술과 트렌드 그리고 사례까지 비즈니스 활용 사례까지 폭넓게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예,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